지금 전국적으로 집단 감염이 속출하다 보니까 병상 부족 상황도 계속 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확진자가 매일 이렇게 2,000명씩 늘게 되면 중환자 병상을 행정명령을 하더라도 더 이상은 확보하기 어렵고요. 병상이 확보되더라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가 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이 남아있는데 불구하고 생활치료시설에서 이송이 안 돼서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인력 문제가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치료 방침을 초기의 방법에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선은 자가치료를 지금 수도권에서 일부 행하고 있는데 자가치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30세 미만의 1인 가구라든지 어린이가 있는 집들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계시더라도 생활치료시설에도 이 산소 포화도가 없었기 때문에 체크를 못했다고 하듯이 반드시 체온계하고 산소 포화도계는 아마 지급이 될 거고 또 주변의 의료인들을 같이 협력을 통해서 관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된 다음에 자가치료를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 환자를 만들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 코로나19는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초기에 항바이러스제를 잘 사용하게 되면 감소를 시킬 수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항체 치료제를 70%에서 85% 중증 환자 사망자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주마다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외국처럼 주사센터를 만들어서 예약을 하고 메일에서 주사를 맞거나 아니면 생활치료시설의 한 공간을 만들어서 18세 이상이 적응증이 되는 분을 주사를 하게 되면 저는 70% 이상의 중증 환자가 병동으로 이전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병동을 늘리지 않아도 되고 인력도 우리가 줄일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중증이나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점에서 치료 시스템을 이제 경증 치료를 잘해서 중증으로 가지 않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가 치료가 가능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치료 시스템도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외신에서 코비드19에 대한 바이든의 승인 등급은 백신 면역보다 더 빨리 사라질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일고 있고 항체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체킹해봐야 될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그림으로 먼저 좀 보면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지금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보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래서 코로나 케이스 그래서 쭉 보면 1차, 2차, 3차, 4차, 1차, 2차, 3차, 4차 팬데믹이 있다는 거죠. 현재 중요한 건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이제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이런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죠. 여기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지금 1차, 2차, 3차, 4차 그쵸? 영국에서도 지금 이미 영국과 이스라엘 한번 같이 볼게요. 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영국도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차 팬데믹에 있다.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인정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죠. 추세가 선진국들이 이미. 그리고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 그쵸? 1차, 2차, 3차, 4차. 여기까지 치면 5차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차, 2차, 3차, 4차, 5차라고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여전히 팬데믹에 있다.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백신 접종이 절대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치료제를 본격적으로 더 확대하고 생산량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같이 한번 볼게요. 파우치 박사는 코비드19를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이버맥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버맥틴, 유효성, 효능과 안정성에 대해서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죠.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해서는 지금 사실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클로로킨, 그리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거를 약물 재창조를 하다가 부작용이 심해서 중지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죠. 어쨌든 지금 코비드19를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가축의 기생충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인 이버맥틴을 복용하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며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쵸? 이런 부분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효과가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잠재적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 체킹할 사항이 있습니다. 브라운 대학의 응급의학 교수가 CNN에 백신과 단일 클론 항체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유일한 확인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버맥틴은 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한다는 데이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이런 말을 정확하게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CNN에서. 그래서 자, 백신과 단일 클로로 항체. 최근 이제 백신은 많이 뿌려질 만큼 뿌려지고 있고 미국, 영국, 이스라엘 같이 확인을 하셨지만 전 세계에서 백신이 지금 팬데믹, 확산을 그리고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못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끊임없이 언급을 드렸죠. 첫 번째, 감염 공로가 다르다. 피부세포, 코끝에 있는 상피세포를 통해 감염이 되는 거고 백신은 항체의 역할, 후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경층에서 중증으로 넘어가는 거를 하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변이에 대한 항체에 대한 중화능. 백신을 맞았다 그래서 꼭 중증으로 안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우리 몸속에는 항체가 기존의 변이에 대한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화능을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병이 확대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항체가 몸속에서 지속하는 그 기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 이제 치료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수 있는 모든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정식 승인과 더불어서 미국도 이제 언제든지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그리고 일본도 항체 치료 외래까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이미 캐나다를 비롯해서 지금 모든 분위기가 이루고 있습니다. 고로 그 전에 수급이 먼저 들어오는 그런 듯한 느낌도, 돈 냄새를 맡아서 미리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있죠. 개미들 급락주에 몰릴 때 큰손들은 이 종목 사들였다. 변동성 장세에도 큰손들이 산 종목은 바로 우리 셀트리온이 순매수 1위다. 코로나 치료제 수출 기대에 우리 레키노라주 외국인 기관 쌍끌이 종목 순매수액. 셀트리온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액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출시 늦어지는 국산 2호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 이후 6개월째 무소식, 엔진캠, 신풍제약, 대웅제약 등 줄줄이 고배다.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미국의 바로 루이제네론, 릴리 같은 경우에는 변이에 대한 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고, 그리고 GSK와 비어바이오테크놀로지, GSK는 글라소스미스클라인은 영국 회사죠. 그쵸? 그리고 바로 우리 셀트리온이 있는 겁니다. 전 세계 200여 개의 국가 중에서 오직 3개 국가만이 치료제 주권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세계의 빅팜들과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력이 뛰어난 바이오텍들도 코로나 치료제를 아직까지도 개발을 못하고 있고 논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쵸? 머크, 화이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임상을 지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난번 항체 치료제와 케미칼 의약품에 대해서도, 먹는 경구형 의약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쉽지 않은 부분이다. 전 세계에 있는 빅팜들도 하늘의 별을 따는 부분이다. 고로 셀트리온의 치료제 10개월 안에 임상 이상을 완료하고 긴급 사용 신청을 했다는 부분, 입지 전적인 부분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1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로 임상 3상을 완료하고 이제 정식 승인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신약을 개발했다는 거죠. 대단하다는 거죠. 근데 국내에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제가 언급을 드렸지만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신약을 개발하거나 글로벌 임상을 진행해 보거나 직판을 해보거나 연구개발 임상 생산을 하거나 판매를 해보거나 했던 범위, 사실 국내에선 제네릭과 기술 수출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이죠. 연구개발 능력이나 그리고 R&D 투자 비율이나 너무나 많은 확연한 차이가 보이겠다. 그래서 신풍제약이 최근에 임상 2상에서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3상에 시도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여기 내용에도 나오는데 1차 지표에서 약효 입증에 실패하더라도 2차 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임상 3상을 하는 게 가능하다. 신풍제약 사례가 그렇다. 이후에서는 1차 지표를 바꿔 신청한 임상 3상 시효계획을 식약처에서 승인받았다. 임상 2상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지 않았던 음성 전환율 대신 입원율과 사망률을 새로운 1차 지표로 삼기도 했다.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상 참가자도 113명에서 1420명으로 12배 이상 늘렸다. 신풍제약은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막스를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약물 재창출은 기존에 출시됐던 약물의 사용 용도를 바꿔 새롭게 넣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이야기가, 이게 제가 다른 회사에서 언급을 하기 그렇지만 상당히 논란이 많다. 그쵸? 그리고 차트에서도 말했지만 손이 한 번, 두 번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쵸? 큰 손이 그 흔적이 남아있고, 이런 거 빼더라도 사실 약물 재창출이기 때문에 신약이 아니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 항체 약품 신약과 약물 재창출도 차이가 크죠. 중요한 건 그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통계적으로 2상에서 유효성을 확보 못했는데 3상에서 다시 하겠다? 이 부분도 신뢰가 저는 가지 않는다. 신뢰가 가지 않으면 투자를 집행하지 않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케미칼 의약품, 먹는 케미칼 의약품 지금 머크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어쨌든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부분이 이미 세계적으로도 검증이 되고 있고 국내는 당연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면역은 얼마나 가능합니까? 외신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인데 집단 면역이 쉽지 않다. 이스라엘, 영국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고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다시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또한 지금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정말 가장 높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국과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하는 이런 부분으로 초점이 옮겨졌다. 결국 백신이 감염을 예방하는지 여부에서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하는 가치로 초점이 옮겨졌다. 이는 적어도 델타 변종에 대한 명확히 보입니다.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변종에 대해서는 명확해 보인다. 결국 백신에 대한 예방 여부보다 입원 및 사망을 예방하는 그 방식으로 초점이 바뀌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면역과 또한 항체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보면 백신이 전염을 늦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델타 변종은 백신 접종을 받는 사람들을 감염시키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바이러스가 다음에 던질 것은 아마도 백신 접종 집단에서 더 전파 잘 되는 변종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지금 변이에 대해서 백신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효성에 대한 예방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집단 면역이 어렵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고 또한 백신이 약 6개월 후에 소멸된다는 증거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항상 언급드리지만 백신의 항체 지속 시간 이런 부분들이 언급을 되고 있고요. 분명히 여기 백신이 이제 승인되었고 따라서 조기 치료가 언급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까? 실제로는 중요한 단일 클론 항체가 불규칙하고 비싸고 값싼 용도의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백신 플러스 조기 치료가 백신만보다는 분명히 우월하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침내 현명해지고 이 전염병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다. 치료제에 대한 가격 좀 비싸죠. 그러나 우리 건강과 직결된다고 한다면 결코 비싼 부분이 아닐 수가 있겠죠. 지금 머크의 경공 케미칼 치료제도 지금 현재 80만 원대 절대 싼 게 아니죠. 부작용이 덜합니다. 그쵸? 정보가 또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고로 치료제의 시대가 지금 전 세계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버마즈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시신을 둘 곳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 CNN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 지금 뉴스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엘리바마주에서 지금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결국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을 다시 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당연히 많아지고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시신을 둘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얼마나 더 오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제 빨리 치료를 해서 중증으로 가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지금 베드도 확보를 하고 의료진의 부담도 경감을 해주며 무엇보다 건강을 회복하는 게 첫 번째겠죠. 그 건강을 국민이 회복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 경쟁력 확보에 인적 자원의 건강에 대한 확보에 대한 부분이 언급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하반기 고마진 제품 출시에 따른 실적 회복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 그렇죠. 기존 산마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의 항체 치료제인 레키노라주 그리고 램시마 SC 그리고 유플라이마가 출격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시기에 있죠. 항체를 가지고 항암제, 자가면역 질환제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세균에 감염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했었을 때 치료제로서 개발이 가능한 이 항체 치료제 부가가치가 무척 크며 유효성도 뛰어나며 부작용은 적은 고로 부가가치가 큰 전세계 의약품 시장 중에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항체 의약품의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셀트리온의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시기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언론과 미디어 그리고 수급에서 먼저 드러나고 있는 부분 같아요. 야곱신문에 보면 야곱신문에 보게 되면은요. 야곱신문에 보면
항체 의약품 코로나19로 연평균 9.5% 성장한다. 기본적으로 항체 의약품은 성장을 지속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항체 의약품 보면 이제 뭐 지금 언급을 되고 있지만 뭐 치료용 백신과 면역항암제, 유전자 치료제로의 RNA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mRNA 플루톤 방식의 백신 개발을 통해 mRNA를 활용할 치료제의 개발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mRNA 기반 백신 및 치료제 시장이 커짐에 따라 치료용 백신과 면역항암제, 유전자 치료제의 R&D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유전자를 LNP, 지질 나노 입자에 넣어가지고 벡터로 넣어서 결국 이거를 우리 몸속의 핵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지금은 코로나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바로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면역 항암제나 항암제, 차세대 항암제 또는 유전자 치료제로도 확장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mRNA 백신 플랫폼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원천 기술을 가지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항체 의약품 옵디보 키트루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또 진행할 예정이죠. 키트루다도 언급을 하고 있죠. 2026년경 중요한 말이 또 언급되고 있죠. 2026년경 휴미라를 제치고 매출액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봤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항암제 시장이 가장 커질 수밖에 없겠죠. 왜? 항암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고령자가 늘어나게 되면 항암 시장과 자가 면역 시장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이거는 인프라예요, 항암제.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암세포가 잘 죽지 않아서 자기가 숨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T세포, 킬러세포가 원래 죽여야 되는데 암세포를 알아보지 못하고 간다. 근데 이 키트루다를 투입을 하면 이 그물망, 이 숨는 걸 치워버리고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 면역감물 억제제와 뭐 케미칼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 또는 면역 항암제 같이 병용 또는 ADC 항암제를 통해서 같이 병용함으로 인해서 제품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제품을 바이오 시밀러로서 준비를 이미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말 투자가 장기적으로 본연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안티바디 시장 250조 중에서 1%가 안 됐던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점유율 확대와 시장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직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글로벌 연구센터를 통해서 2,000명의 연구 인력과 본격적으로 빅팜을 향해서 진행될 수 있는 부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우린 최고의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시된 바이오 의약품 500개 이상으로 매출액 상위의 10개의 의약품이 전체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시장 차지하는 부분은 28%로 매출액 증가가 높은 소로, 그 중에 상위 10개 제품 중 7개의 의약품은 무려 항체 의약품이다. 그쵸? 이 항체 의약품의 특허가 계속 끝나게 돼서 바이오 시밀러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 셀트리온이다. 고로 2021년, 2022년, 23년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지금 주가가 성장하는 것 대비 억울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눌려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건 내려가건 큰 그림에서 매집하라, 저축하라 말씀을 드렸죠. 이제 어느 순간 스프링으로 튀어갈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하리라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케미칼 의약품 해외 매출 본격화, 미국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반기 330억 달성, 가파른 성장 속도, 셀트리온의 케미칼 해외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에서 반기 매출 330억 원을 달성했다. 셀트리온의 100% 자회사인 셀트리온 USA 매출액은 올 상반기 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억 원 대비 무려 85억가량 증가했다. 이제 매출액이 본격적으로 좀 발생을 한다. 미국에서 케미컬 의약품 라인업이 늘어나면서 매출 성장률도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셀트리온 USA 매출은 2019년 19억 원, 24억 원, 그리고 1분기 77억 원 달성했는데 올해 77억 원을 달성했다. 9.6억 원에서 지금 85억 원가량 증가했다.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셀트리온의 케미컬 의약품의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올 1년이 끝나고 나면 더 성장해 있겠죠. 셀트리온이 미국 FDA부터 허가받은 의약품은 2018년 1월 이래 총 33개, 함량별 33개입니다. 셀트리온 USA가 미국에서 케미컬 의약품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케미컬 의약품 판매가 본격화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케미칼 프로젝트에 의해서
케미컬도 본격적으로 매출이 확장성에 있다. 아시아 태평권 18개 제품권을 이수했죠. 닥케더로부터 이거에 대한 확장세도 있을 것이며 셀트리온 USA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제네릭 지금 출시를 해서 확장해 나간다. 그리고 그 누구도 미국에서 제네릭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을 못하겠죠. 셀트리온이니까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누가 어느 누가 케미컬 의약품 제네릭을 판매를 하려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쵸? 우리는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가 시도해보지 못하고 시도도 생각하지 못하는 직판과 항체 의약품 자체의 기술력을 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 진풍경을 이뤄냈던 그런 모습을 항체 바이오시밀러로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케미컬 의약품도 미국에서 매출이 확대되는 시기에 있다. 이게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덴마크 코로나19 더는 사회에 중대한 위협 아니야. 다음 달 제한 해제. 유럽에서 덴마크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그런 소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덴마크 입국 제한 조치는 유지가 된다는 소식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유럽에서 위드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한국도 치명률을 낮춰서 독감처럼 관리하고 성큼 다가온 위드 코로나 시대. 다만 백신 접종을 좀 올린 다음에 우리는 좀 더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호치민 사상 초유로 완전 봉쇄, 군동원 식량 배달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다시 아세안에서도 팬데믹 상황에 있다.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아세안, 북미, 미국, 캐나다, 유럽 다시 확진자는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치료제, 이제 백신도 뿌려질 만큼 뿌려지고 있고 진단키트도 가고 있고 마지막 치료제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께서 셀트리5 주주님께서 대한민국과 미국 국방부의 코로나 통계를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먼저 보시면 미국 국방부 통계가 국방부만 누적 확진자가 34만 1000명, 34만 1055명이고 누적 사망자가 419명, 누적 사망률은 0.12%. 대한민국은 누적 확진자가 24만 6천명, 누적 사망자가 2276만.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 부분도. 누적 사망률은 1%입니다. 지금 상당히 누적 사망률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미국도 아니고 미 국방부만으로도 한국보다 많은 확진자. 미국에서는 확진자가 정말 많다. 미국에서 긴급 승인 받기 전부터 임상이라는 명목하에 이미 항체 치료제를 미 국방부에서 적극 투여했고 누적 사망률은 0.12%로 제로의 영역으로 가고 있네요. 그나마 사망자도 항체 치료제 임상하기 전에 사망하신 분들이네요. 이미 미국 전역에 항체 치료제 적극 처방하고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는 웨어러블 진단법이나 흡입형 치료제처럼 다음 세대 진단 및 치료제 백신 연구로 넘어가고 있네요. 라고 이분이 이제 셀트리5님 구글링의 달인이시잖아요. 자료를 정말 잘 찾으시는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남겨주셨고요.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죠. 중요한 건 이제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항체 치료제가 본격적으로 확장하는 추세에 들어가고 있다. 정맥주사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모든 분위기가 형성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자료에 남겨주신 거고요. 지금 미국에서 누적 사망자가 419명, 확진자가 34만 1000명, 입원 4744명, 회복된 환자가 31만 4000명. 여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쭉 군대, 해양군단, 해군, 에어포스, 국립경부대, 국방부 기관 쭉 합쳐서 34만 1000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아달리브밥 시장과 유플라이마 경쟁력 그날까지 206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 유플라이마가 드디어 독일을 시작으로 유럽 시장에 출시되었으며 연내 유럽 72%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유럽 시장 기준 4.5조, 미국 20조의 시장이죠. 유럽에서 처방량 기준 오리지널 50%, 52% 고농도, 저농도 5개 바이오시밀러가 48%, 매출액 기준으로 80%, 그리고 20% 기준입니다. 대략. 매출액 기준으로는 4배, 4배, 4대1 기준이라는 거죠. 처방량은 별반 유사하지만 매출액에서 거의 4배 차이가 난다. 그 이유가 금액 기준으로 3분의 1, 3배 차이가 난다. 저농도 대비해서. 많이 비싸죠? 그리고 제품 경쟁력 또한 저농도 바이오시밀러는 구연선염 제거가 안 됐기 때문에 무척 아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늘 크기도 커서 통증이 심하죠. 그래서 3분의 1 가격으로 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율은 5대 5. 아직도 오리지널을 못 제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매출액 기준에서 무려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여기에 바로 우리 유플라이마가 고농도 바이오시밀러로서 퍼스트 무브로서 첫 번째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고농도이면서 구연산염을 제거해서 오리지널과 동일하게 통증을 제거했고 바늘 크기도 줄여서 제품 경쟁도 탁월한데 저농도의 가격 근처에서 출시를 한다. 고로 저농도는 죽었다고 보면 되겠죠. 저농도 가격으로 출시하는데 그리고 고농도 오리지널도 동일한 성능인데 가격 경쟁력이 3분의 1이다. 보통 바이오시밀러는 3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경쟁력이면 빠르게 시장을 침투해 나가죠. 그런데 3분의 1 가격, 동일한 성능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3분의 1이다. 빠르게, 정말 빠르게 침투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오리지널과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면서 유럽 시장에서는 이미 셀트리온과 램시마 하나의 브랜드이지 그 명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오리지널 휴메라 매출 단가는 600불에서 700불, 미국 시장은 유럽의 약 3배인 2200불, 저농도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은 약 220불에서 230불, 약 3분의 1 정도 수준이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처방량 기준, 볼륨 기준과 매출 기준을 봤을 때 인플리시맙, 램시마 기준, 처방량 기준 75%, 이미 바이오시밀러가 대부분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가 바이오시밀러 기준으로 처방량과 매출액 기준으로 다 넘어섰죠, 오리지널을. 그래서 램시마 기준 75%, 그리고 매출액 기준으로 70.2%, 총 바이오시밀러 다 합쳐서 리툭시맙, 트룩시마저 처방량 기준 74.8%, 그리고 매출액 기준 66.2%, 트라스주맙, 허즈마저 혈액암, 얘가 리툭산, 오리지널 얘 포함한 거죠. 어쨌든 바이오시밀러 총 처방량은 51%, 매출액 기준으로는 40%다.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는 이미 유럽에서 1위를 수성하고 있고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다. 그런데 아달리비밥, 유플라이마가 이제 첫 번째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휴미라의 저농도 바이오시밀러들은 처방량도 아직 오리지널을 제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매출액도 22%, 4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다. 그 이유가 제품 경쟁력에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가격만으로 바이오시밀러가 쉽지 않다. 근데 가격도 바이오시밀러이면서 제품도 오리지널과 정말 동일하게 뛰어나게 출시를 한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자가면역 치료제는 항암제와 달리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시장 침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플라이마는 기존 저농도 바이오시밀러에 비해 우수한 성능과 오리지널 대비 전례 없던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빠른 시장 침투가 예상됩니다. 이번 유럽 시장 출시는 전초전입니다. 본격적인 전투는 2023년 출시 예정인 미국 시장입니다. 현재 20조의 시장이죠. 정말 큰 시장입니다. 에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시장에서 이미 80% 이상 고농도 제형으로 변경을 했고 이 싸움에 저농도 바이오시밀러는 참전할 수도 없습니다. 틈새 시장 정도는 차지할 수 있겠죠. 눈치 빠른 화이자와 베링거 인그라임은 허가받은 저농도 제품을 포기하고 고농도 제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달리비밥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오리지널 휴미라와 1대1 맞짱 뜨려고 지금 준비가 되고 있겠죠. 2023년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점령하는 그 부분이 중요할 수가 있겠죠. 지금 램시마에서도 20%가 넘는 처방량 기준 점유율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 부분이 명확하게 증명이 되고 있으며 미국 시장에서도 본격적인 바이오시밀러가 트렌드가 되고 대사가 되고 있는 것들이 사보험사의 등재가 되고 있고 정부 정책적인 면에서도 재정 적자 확대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유용성은 동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에 뛰어난 바이오시밀러가 대세가 되고 있다. 고로 셀트리온의 추가적인 성장은 앞으로 확실성을 보장하겠죠. 2028년 그날까지 우리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습니다.